KC & Wheels의 KC입니다.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말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에 좀 재밌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NSX를 가지고 DIY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거 다 좋고 재밌는데 조금 더 동시에 임팩트가 있는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비를 정말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지금 NSX가 차 상태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작업하기에 차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다른 차들을 뜯으려니 또 이거는 또 우리 가족들이 타야 되고 그래서 좀 계속 오래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 뭘 해야 재밌을까? 뭘 하면은 나도 배울 수 있고 이 차 정비나 DIY나 수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게 될 거는 일단은 저희 집 주차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좀 차를 장기간 주차해 놓고 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뭐 자질구리한 그런 작업 물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겠지만 왜 그 외국에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살았으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midlife crisi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커리어상으로 어느 정도 갖출 건 좀 갖췄고 금전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좀 여유도 확보했고 그리고 가족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서 애들도 좀 많이 컸고 그러다 보면은 좀 되게 삶이 무료해진대요.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냐. 지금 나는 늙어가고 있고 이제 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 뭐 취미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은 그때 midlife crisis가 오면 midlife crisis가 인생의 중간 때쯤에 오는 그런 그 크라이시스가 뭐지? 아무튼 그런 게 온다고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때 뭘 하냐? 나가서 스포츠카를 산대요. 제일 좀 전형적인 게 페라리, 포르쉐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저도 뭐 미국 문화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한 50 정도 되면은. 근데 저는 또 생각한 게 저는 운 좋게 어린 나이에 제 드림카를 이미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제 드림카가 원래 그 혼다 NSX고 그 다음 현실적인 드림카는 페라리 F355인데 어쩌다 보니까 혼다 NSX를 타게 됐고 이미 15년째 타고 있고 그래서 제 midlife crisis가 만약 저한테 온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차를 갑자기 충동 구매하는 식으로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나는 한 50대 그럼 난 뭐 할까? 나도 뭔가 취미생활 죄송해요. 뭔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저는 차를 직접 조립해서 뭐 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를 조립하고 싶었어요. 이 꿈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일본에 살 때 저 일본도 살았었어요. 옛날에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3까지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 가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 저희 아버지랑 저희 형이랑 같이 동네를 이렇게 막散歩하고 걸어다니고 하다가 클래식카 딜러에 갔어요. 여기를 걸어가다 보니까 클래식카 딜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쉘비 코브라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는 그 차가 너무 멋있었는데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써있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데스크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자동차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다고? 자동차는 기계가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손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를.
그때부터 약간 좀 쉘비 코브라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자동차, 직접 자기가 직접 만드는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한참 제 꿈이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러면서 이런 물론 슈퍼카 좋고, 운전하는 거, 드라이빙하는 거 다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내 진짜 로망은 차를 만드는 거지 타는 게 아니다. 물론 타는 것도 만든 다음에 타야겠지만 만드는 게 로망이다 라는 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었었는데, 또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외국에는 키트카라는 게 존재해요. 키트카라는 게 뭐냐면 조립식 자동차.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케이터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쉘비 코브라는 거기서 나온 이제 OEM은 아니지만 쉘비 코브라의 디자인이랑 그 브랜드를 빌려서 키트카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게 미국 문화가 일단 또 자기 가라지도 있고, 자기가 혼자 가라지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그렇게 뭐 자기 차 작업하고 그런 문화도 이미 너무 당연한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이미 있는데, 대학교 때 뭐 맨날 차 보고 뭐 인터넷에 뭐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뭐 구글하고 뭐 그러다가 이런 키트카도 알게 됐고, 또 그때 어떤 키트카가 있었냐면은 뭐 MR2나 피에로 이런 셰시를 갖다가 슈퍼카를 만드는, 가짜 슈퍼카 키트카를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한때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50살이 되면은 나는 이런 자동차를 내가 직접 조립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이 생겼고, 그런 버킷리스트가 확립이 됐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버킷리스트인데 완전히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나는 산다. 50이 되면은 나는 키트카를 살 거다 라는 게 이제 확실히 잡혔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선전포고를 했고, 다행히 와이프도 흔쾌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뭐 50세 되면은 마음대로 해라, 약간 그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좋다, 이런 취미생활 갖는 거 좋은 것 같고, 좀 다들 좀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건전한 것 같고, 와이프도 오케이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그냥 50살이 갑자기 틱 됐는데 갑자기 제가 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알아야 차를 만들겠어요. 차를 지금 뭐 제 다른 동영상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차를 이제 뭐 분해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50살이 돼가지고 내가 차를 만들려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가 38인데 12년이 남은 거예요. 12년 동안 나는 이만큼 차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차를 만질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차를 뜯는 게 무섭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목표이자 제 꿈인 자동차를 직접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제 차들 NSX랑 뭐 트위지랑을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 NSX 뜨는 거 너무 아깝다. 지금 이건 진짜 한국에 몇 대 있지도 않는 차, 너무 상태 좋고,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상태 좋은 NSX 중에 한 대인데, 내가 뭘 안다고 이거를 뜯었다가 차 고장나면은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조립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뜯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조립을 해요. 조립도 당연히 못할 거고, 한국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조립해 줄 수 있는 샵이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찾아보진 않아서, 뭐 그것보다는 차라리 진짜 마음 편하게 아예 그냥 셰시까지 완전히 싹 다 뜯어가지고 배우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 배우는 데는 당연히 뭐 돈이 어느 정도는 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이나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아니지, 제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거를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면은 다 있어요. 정보들이 다 있는 정보들이고,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JDM 쪽이 저한테는 약간 향수이자 제가 어릴 때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너무 갖고 싶었던 드림카들, 하지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갖지 못했던 그런 차들이 이제 JDM들인데, 이제는 좀 그나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됐어요. JDM들이 이제 그런 차들이 돼서 제가 옛날부터 너무 사고 싶었던 JDM을 한 대 입양해 올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JDM이다 보면 아무래도 일본의 부품이나 정보들이 많을 거고, 물론 JDM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정보나 부품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그 유튜브 뷰어들이 계신데,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너무나 이 바닥을 잘 아시고 자동차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실 거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JDM을 한 대 입양해 와서 아주 바닥까지 탈탈탈탈 탈거를 해볼까 합니다. 셰시까지, 엔진도 분해하고 모든 거를 다 뜯어서 정말 전선 하나 남지 않는 상황까지 뜯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주차장 들어와가지고 어두워지는데 회사에 다 도착했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나중에 퇴근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좋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 직접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그냥 고민이에요. 영어로도 이거 섞어서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 되게 고민이야.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저는 이것들을,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을 그런 포럼 같은데, 미국 포럼 같은데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문의를 해요. 그걸 가지고 야, 나 이렇게 완전 지금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좀 도와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다 영어로 이제 물어봐야 돼. 당연히 물어보는 것도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영어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초에 처음에 그 NSX도 영어로 촬영하기 시작한 게, 사람들이 좀 되게 거만하고 좀 네 가지 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아니고, 정말 그 NSX 프라임이라는 그 포럼에서 소통을 하려고 제가 영어로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고민이에요. 이걸 사실 한국말로 너무 하고 싶은데 영어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좀 의사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그래서 한 문장 한국말로 하고 한 문장 영어로 하고, 이것도 좀 웃긴 것 같고, 2번 촬영해? 그것도 웃긴 것 같아. 자막은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지금 이거 찍고 뭐 할 시간도 부족한데 자막을 작업해서 넣는다? 그것도 힘들고, 누군가가 자막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그게 진짜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고.
아무도 해주시겠다는 분이 지금 나서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 이제 진짜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촬영하고 좀 이따 다시 찍을게요.